네, 김민경의 나우제주 소통공감 2021 제주도 의회와 제주도민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11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제주시 연동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철남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저는 예, 강철남 의원님 오시면 맨날, 아이언맨, 예, 연상된다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11대 도의회 등원한 거자 엊그제 같고 방송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시간이 이렇게. 벌써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뭐 우리 제주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좀 문제점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금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시죠. 자,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또 특히 지금 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어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사삼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또 사사특별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예, 네. 뭐 알고 계실 겁니다만 4.3 특별법 통과 21년 만에 네.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장이라서 영광스럽고 네, 네. 너무 기쁩니다. 음. 우리 도민들도 환호했고 우리 국민들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 국회 통과가 뭐 이렇게 몇 분 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네, 우리 그렇죠. 도민들이 어떤 염원, 바람 네. 이런 게 전부 다 모아들어서 해결됐다고 느껴지고요. 네. 우리 그 4.3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진 후에 유족회도 만나고 4.3 단체도 만나고 전문가분을 만나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가장 현안 사업인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 1인 시위는 국회 앞에서 했었고요. 네.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구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만났지만 중앙의 역할을 하는 그 여야를 관계없이 계속 만나면서 우리 제주의 뜻 그리고 도민의 염원을 계속 설명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응원 그리고 도민이 바람이 아마 국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네. 예, 특별법이 통과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고, 예. 또 4.3 뭐 전국화 세계화 노력들을 해오고 계신데요. 지난 그 금요일에도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었는데, 그 오임종 4.3 유족회장님께서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예, 이런 오셨다 말씀, 가셨구나. 네, 예. 하실 때 되게 뭉클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네, 도의 차원에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게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새로운 시작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 크게 배보상 얘기가 나오고 추가 진상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일괄 재심 등을 통한 명예회복 이게 네. 큰 줄거리인데 이게 국제경구기관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용역을 거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시행령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 용역 상황을 보면서 뭐 유족회나 도민의 뜻을 계속 중앙 단위로 전파하는 역할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차원으로 이 평화공원 조성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네, 네.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정말 도민들이나 유족들이 바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이게 트라우마 센터라고도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확대돼서 국립시설로 하는 이런 식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협의도 하고 네, 네.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면서 얻어내고자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예.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또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예. 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으로 AI 반려 로봇 활용한 스마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인지 또 해결의 문제점이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동안 그 우리나라, 뭐,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복지 서비스나, 제도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산이 지원도 물론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네. 큰 코로나 상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제안한 게 AI 반려 로봇. 그러니까 저희가 반려동물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장점인 어떤 뭐 촉감이나 감성적인 네. 이런 부분의 역할과 그리고 이게 동물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네, AI 로봇이네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장점도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지능적인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나 행복감 뭐 이런 뭐 인지적 감퇴까지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복지 영역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또는 그 119 센터를 연계해서 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즉 뭐 이렇게 단순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네. 활동 정보라든지 동선을 분석하고 유사한 기관 아까 얘기했던 보건소와 119 센터 연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전부 다 돼서 전문성을 가진 동반자 역할도 가능하다.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이게 아마 전국의 특정한 지자체의 복지관의 시범 사업으로 이미 시작되는 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수 없는 상황. 네, 그 네. 상황이라도 돌봄은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고민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네. 지평구 차원에서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렇군요. 예. 이례적으로 또 의원님께서 행자위의 회의에서 이렇게 또 예, 제안을 예, 예. 하셨어요. 네. 이쪽 분야 이런 데 관심 많으셨어요, 평소에? 예,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사회복지사 네, 네. 청소년 지도사 활동을 25년 했던 기본 경험이 있고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주디 생각이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요즘에 감염병 확산의 우려 때문에 자원봉사를 못해서 예, 예. 지금 뭐 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또 심각하다,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좀 기사 전해드리고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우리 고민 좀 하자 얘기했었는데 요런 또 반려 로봇이라든지 요런 분야가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예, 이게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품화된 뭐 회사도 있지만 네.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가정에 전파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하면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예. 앞으로 이제 과제나 예산 같은 것도 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은 또 같이 고민해 봐야 그러면 되겠네요. 뭐 저희 의회에서 더 네. 해서 네. 또 관심 갖고 검토해서 이게 또 동시적으로 동시에 제주도 전역에 파급할 수는 없으니까 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복지관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네. 이게 장점이 맞다, 기대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했을 때 전역으로 확대하는 뭐 이런 식의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종료가 이제 2달 남은 시점에서 이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임시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들이 좀 나왔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저희 의회에서 법무부고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네.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네네. 이게 제주도에서는 가장 상위의 가장 큰 개념의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2022년부터 31년까지에 해당되는 10개년 계획인데 이게 네. 아직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 아, 없어요. 이게 그러네요. 뭐 과거 1차, 2차 보면 뭐 7대 선도 프로젝트다 뭐 이런 식의 의미 있는 거를 선정이 됐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핵심 사업이 뭐다라고 아,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조사해 보니까 뭐 8개 사업과 뭐 자문위원이나 도민들이 건의한 뭐 40개 사업 정도로 해서 약 48개 사업만 리스트만 작성이 돼 있는 상태. 네네. 근데 아까 사회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5월에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거 지금까지 중간 보고회 1, 2회 정도 했거든요. 그다음 이게 연구 결과를 마무리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최종 보고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네네. 코로나 상황은 이해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면 좋은 계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현안 보고를 받고 이거 빨리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용역 기간을 일정한 부분 연장해서 네네. 더 심도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 앞으로 예. 10년 원래 동안. 심의하고 중앙부처에 제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좀 등한시된 것 같아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도 좀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야 이게 되겠네요. 아마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뭐 제2공항이라든지 네. 특별법 뭐 이런 게 좀 다소 묻힌 감이 있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네, 좀 더 챙겨주시고 예,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을 규약 표준화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요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요게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안도 했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지방자치날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가 아무리 확대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을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다. 네. 특정한 지역 마을끼리는 뭐 이장 선거 때문에도 싸우고 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 마을 향약입니다. 네. 그 마을 단위.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네요. 네.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의미가 있고 갈등을 줄이지 않겠나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거 제주연구원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지만 네. 마을 규약에 대한 어떤 선제적 연구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이게 표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네. 마을 단위의 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사회적 농업을 주장해서 뭐 그것도 전국 최초입니다만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지금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장했던 게 제가 아동 놀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동 놀거리.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각 단체 또는 아이들까지 위원으로 가입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6개월 이상 활동하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행정당국과 협의해서 네, 네. 이장이나 통장인 또는 마을 전문가를 만들어서 TF팀이나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표준화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라고 네, 네. 해서 지금 도에서 TF팀을 구성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좀 이 표준화를 통해서 뭐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 뭐 이런 거를 따를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는 지역으로 남았으면 하는 의미니까 네, 네.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릴 부분이네요. 예, 그죠? 예, 예. 마을별로. 자, 소중합니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문자로 의원님 신광주 앞에서 교통지도 하고 계신가 봐요. 수고 많으시다고 문자가 왔는데 늘 예. 이렇게 또 그 교통지도도 하시고 하시나 봐요. 지금 지역구가 이제 연동이신데 예, 맞습니다. 예. 이 지역구가 이제 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연동이. 예, 상당히 많고 도심. 그렇죠. 이 교통 분야도 그렇고 많은 예. 현안이 있는데 지역구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오늘도 교통 봉사를 하고 지도하고 왔습니다. 오셨어요? 예, 네. 좀 오래됐습니다만. 뭐 네.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공사 시작한 7년째 정도 7년째.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애기들도 보고 네. 또 부모님도 하고 그 현장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한테도 지역을 알기 위한 부분에서 아주 좋은 네네. 예,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뭐 아시다시피 연동이 어떤 활동 인구도 많고 정주 인구도 많은 지역이라서 네네. 주차 문제가 일단 가장 맞아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 문화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해서 교통안전이라는 부분에서 LED 가로등도 일단 확대를 했고요. 네네. 또 스마트 신호등도 일단 학교 앞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살펴볼 거고요. 제주시의 X자선 횡단보도를 아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네.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연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길 건너는데도 보다 안전하고 네. 빠르게 건널 수 있도록 또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연동 신시가지 지역에 주차 타워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4층 5단 건물로 해서 지금 이미 실시 공사가 됐고요. 아마 올해 말이면 완공돼서 지역 주민들이 좀 주차하는데 좀 더 네네.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공약한 것 중에 신제주권역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하다. 생활 체육 인구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 평화로변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실시 설계 중입니다. 약 357억 정도 들어가는데 네. 올해는 한 13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이 다른 데하고 틀려서 25m가 아니고 50m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뭐 배드민턴,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연동, 노영, 외도, 외월 일부 지역분들이 한 10만에서 13만 정도 지역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고 지켜보고 네. 잘 되도록 할 거고요. 네. 또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하고 또 뭐 어린이공원 정비도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또 2억 9천 확보해서 어린이공원 정비도 할 거고요. 또그 쓰레기 양이 많아져서 재활용품 도움센터도 추가적으로 우리 연동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이제 주민과 소통하면서 또 그 현안들을 또 짚어보고 계십니다. 예, 예.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 지식재산진흥조례라고 저희 지금 바로 4월달에 네.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발명이나 특허를 한 경우에 조금의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동기유발. 식의 네. 그런 식의 조례고요. 또 청소년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네네. 비슷한 네. 그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처우 개선 조례를 준비를 다 했고요. 네. 또 뭐 노령 장애인 지원 조례도 이제 토론회를 거친 후에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뭐 제가 한 8개 정도 지금 원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조례가 벌써 8개야. 일단 제정만 그렇게 하고 제정만.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기대하고 4.3 있겠습니다. 네. 조례 꼭 이제 변경해야 될 것이 있어서 4.3 교육을 4.3 인권 교육까지 확대하는 부분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짚어보고요. 또 예,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또 부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지역구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고 하시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기면서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불편을 감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같이 더불어서 우리 의회도 저 개인적으로도 도민들과 또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통 공감은 또 제2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사상특별위원회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